안녕하세요. 소링타로입니다. 이번에는 선녀 신점 타로로 보는 지금 당신에게 관심 있는 사람을 볼 거고요. 이 사람의 속마음과 본인의 마음 상태를 좀 들여다보고 관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도 말씀드릴 겁니다. 다소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솔직한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조언점이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카드는 다 따로 뽑아서 카드 선택으로 바로 시작하고요. 번호는 랜덤이기 때문에 꼭 번호 공개까지 봐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이성이나 연애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항상 본인을 최우선으로 챙겨주시고 내 마음속이 건강하고 여유로워야 타인에게도 그런 마음을 내어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멋진 인연을 만나고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동양 카드로 보는 지금 1번 분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지 볼 건데요. 최근에 지금 1번 분들을 보면서 매력을 느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만난 지 좀 얼마 안 된 듯 하고요. 어쩌면 1번 분에게 첫눈에 좀 반한 느낌이긴 해요. 다만 이 사람은 좀 막 불량하거나 뭐 허세가 가득하거나 자기가 쟁취하려고 너무 애쓰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편하게 친해지고 천천히 자연스러운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고 하거든요. 다만 상대가 적극적으로 표현을 안 해서 1번 분 입장에서는 좀 그냥저냥 좀 편한 지인이나 형식적 관계에 머무르는 쪽으로 좀 갈 수도 있고 1번 분 입장에서는 자신을 좋아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상대가 1번 분에게 관심 있고 좋아한다고 해도 정확한 고백이나 연인 관계로 빠른 발전까지는 없을 수 있고요. 근데 1번 분이 막 이성이나 연애를 적극적으로 또 찾아다니기보다는 뭔가 인연이 나타나 주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멍 때리는 상태로도 보여집니다. 그냥 내 인연이면 나에게 알아서 고백을 하고 뭐 좋다고 대놓고 표현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인 거죠. 지금 1번 분의 연애에 대한 태도는 좀 매우 수동적이고 회피성도 좀 있어요. 은근 재회를 바라는 과거 인물도 또 중간중간 떠오른다고도 하고 특히나 요즘 그런 과거 연애나 외로움이 좀 깊어지기까지 하면서 새로운 사람이라도 나타나길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수동적 태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누군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도 이걸 직접적으로 고백을 하지 않으면 1번 분이 흥미가 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레짐작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을 때 딱히 좋은 기억도 없었고 그 순간에는 다 얻은 것 같았다가 지나서 실망하고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분은 우선 누가 나에게 직접 좋아한다고 말을 하느냐, 고백하느냐, 또는 사귐이 시작되느냐 이런 결정타에 집착하시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레 동성처럼 이성과도 편한 교류를 먼저 하시는 게 좋겠죠. 눈을 잘 마주치고 또 동성처럼 편하게 웃고 즐겁게 떠들고 때론 털털한 1번 분의 솔직한 모습도 보여주면서 그런 관계의 벽을 허무는 것이 먼저 있어야 1번 분도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고는 하지만요. 막상 속마음에는 나를 굉장히 진하게 사랑을 해주고 이 외로움을 배고픔 없이 계속 가득 채워줄 누군가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좋아하고 나 혼자 그리워하고 이게 너무 지치고 힘들기 때문이죠. 물론 아예 관심도 없고 비호감인데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 라는 유형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결국 건전하고 심신이 건강한 누군가가 나를 좋다고 진심 어린 애정을 표현해 주기만 해도 1번 분은 그 사람을 향해서 없던 호감도 생기게 되고요. 뭔가 기회를 주고
나 또한 그 사랑을 받고 행복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아도요, 결국 그 순간이 되면 무의식에 잠재돼 있던 이 마음을 그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1번 분이 여자든 남자든 차이는 없어요. 1번 분은 나를 사랑해주고 좋아하는, 그리고 나를 먼저 좋아할 사람이 나타나주길 바라고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1번 분은 연인과 인간 관계에서 자기가 막상 리드하진 않더라도 갑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있거든요. 리드는 너가 날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결국 관계의 시작이 하락이나 끝의 마무리는 내가 지어야 한다. 너가 날 더 좋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서 캐치하고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내가 서운하거나 슬플 일을 만들지 말아줘라. 다만 나는 가끔 서운하거나 그러면 표현을 할 거고 그것을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 또한 나를 너무 방관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좀 질투도 좀 해주고 가끔 구속도 해줘야 된다. 하지만 너무 또 집착하거나 올감해서는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1번문 내면에는 은근 관계에 대한 주도권이나 또 과배 위치에 서고 싶은 심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다고 해도 결국 나를 더 좋아해주는 사람이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막상 자기가 더 좋아해도 짝사랑하거나 또 다가가서 괜히 채이거나 내가 뭔가 을의 입장이 되는 거는 자존심이 상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1번 분이 연애를 못하고 연애가 어렵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런 말들에 저항감이 드실 수 있지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속에는 정말 내가 갑이 되고 싶은데 겉으로는 맞춰줘야지. 내가 좋아하는 상대는 누굴까?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걸까?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이런 식으로 을의 입장에서의 심리로 자신을 조정하려고 애쓰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연인이나 인간관계에서 갑을 따지는 거는 좀 윤리적으로는 좀 좋지 못한 생각은 맞아요. 하지만 사람의 깊은 내면에는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움직여주길 바라는 심리가 있잖아요. 물론 그걸 나쁘게 쓰거나 뭐 거짓말, 속임수를 실제로 그거를 발현시키면 그건 정말 나쁜 게 맞고요. 그래서 상대를 1번 분이 마음대로 휘두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고 이런 본인이 원하는 것을 차라리 솔직하게 인정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럼 괜히 본인의 마음과 반대되는 걸 애써 맞추려고 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감정 기복이나 취향 그리고 기준도 자주 바뀌고 머리로 이게 맞다 싶은 사람과 교류하거나 썸을 타든 또는 만나도 결국 나중엔 이런 본심이 올라오기 때문에 멀어지게 되고 헤어지고 마음이 금방 식기도 하는 겁니다. 그냥 차라리 혼자서 나에게만은 좀 솔직해 보세요. 나는 관계에서 갑이 되고 싶어 하고 상대가 나를 위해 움직여줬으면 하는구나. 내가 맞춰주는 것도 좋지만 상대가 먼저 나를 맞춰줘야 나도 그러고 싶어지는구나. 결국 나는 나에게 먼저 다가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이게 오래 지속되기를 원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인정을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1번 분에게 반하고 관심이 있지만 당장 적극적으로 표현을 안 하는 그 사람이 애매하게 행동하지 않고 조금은 더 확실하고 선명하게 행동하게 될 거예요. 1번 분 자체가 본인 감정을 애매하게 설정해 두니까 관심이 있든 없든 이성들도 애매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분명하게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정해 두시면 그에 맞는 사람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상대에게 뭐 나는 갑이 좋아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고요. 나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좋더라. 난 직접적으로 고백해주지 않으면 모른다. 연애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분은 너무 가깝고 근접한 또 오래 편하고 친하게 알고 지낸 사람보다는 좀 멀리 살거나 좀 떨어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너무 자주는 아니고 가끔 만나거나 텀이 있고 주기적인 시기가 있는 사람. 그리 알게 된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너무 편하거나 하지 않은 사람이 1번 분을 좋아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과 가까운 인연이 닿아 있습니다. 상대 성향상 이제 저렇게 혼자 천천히 가다가 포기하지 않도록 1번 분이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차라리 솔직한 본인 취향의 의사를 좀 어필해 보세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자극이 되고요. 그러니까 1번 분에게 자신의 관심을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할까?
말까에 대한 좀 가속도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애매한 상대의 마음이 좀 더 선명해질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말씀드리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과의 만남이든 이성과의 교류, 연애 모두 과하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굳이 다 지나간 일의 트라우마를 들춰서 새로운 사람에게 적용시킬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은 1번 분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의 데이터나 경험이 사람을 보는 안목을 낳고 내가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1번 분에게 그런 디테일한 검열들이 오히려 좀 어두운 성향을 낳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이나 관계를 좀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두세요. 그리고 슬프고 걱정되고 불행한 일보다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들에 더 의미를 두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뇌는 장기 기억이라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는 1번 분이 더 의미를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반복적으로 접하는 것이 보관이 됩니다. 근데 만약 안 좋고 나쁜 기억이나 슬프고 상처받은 기억, 그리고 트라우마들을 반복적으로 곱씹고 되짚는다면 장기 기억에 그 기억들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부정적 경험은 깨닫고 성장의 기회로 삼되 마음이 정리되고 깨달았다면 좀 훌훌 털어버릴 줄도 아셔야 됩니다. 지나간 과거에 집착 말고 새로운 인연과 미래의 기억을 내어주세요. 그럼 1번 분이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과 깊은 인연이 닿기를 바라면서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양타로로 2번 분에게 관심 있는 분이 있는지 볼 거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 2번 분에게 관심 있는 사람을 보기 전에 2번 분이 먼저 지금 좀 궁금하고 애착이 강한 누군가가 보여집니다. 이미 어떤 교류를 했던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이 사람과의 교류나 관계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모를 것으로 보이고 좀 비밀 관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청 가까운 지인은 소수로 알 수도 있겠지만 약간은 좀 삼각관계나 연인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고요. 2번 분은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은 좀 궁금하고 나를 정말 좋아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의문점에 찾아오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처음엔 상대가 먼저 2번 분에게 호감을 표하고 다가왔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요새 들어 이 사람 속을 모르겠고 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워 보이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앞서 말한 삼각관계나 상대가 연인이 있는 상황에서 교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2번 분과 교류하다가 상대가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썸 타는 사람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애초에 누군가 한 사람만 우선으로 한다면 헷갈리게 하지도 않고 들었다 놨다 할 리가 없겠죠. 확신을 줘도 모자랄 겁니다. 애초에 2번 분이 그런 사람을 선택했고 만나셨다는 것을 좀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성관계는 복잡한 것도 맞지만 상대는 이성에게 매력 어필을 쉽게 수월하게 잘하는 고단수의 사람이기도 하고요. 처음엔 자기가 서슴없이 좋아한다 표현을 하고 다가가도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나서는 또 자극적인 새로운 것을 찾기도 하고 결국 상대가 자기에게 매달리고 연락 오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떤 포커페이스나 자기 감정 표현도 완급 조절을 잘하고요. 그걸 당하는 타인은 그러니까 미치고 좀 팔짝 뛰게 만드는 사람인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2번 분이 좀 화가 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걸 외면하려고 해도 사실은 맞습니다. 애초에 상대가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2번 분이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힘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지금은 2번 분도 상대를 덜 생각하고 정리를 하고 아니다 싶기는 하기 때문에 생각은 나도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려는 쪽으로 마음을 먹고 계시기는 하지만 가끔 이렇게 떠오르고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최대한 내 일이나 앞에 놓여진 다른 상황들을 하면서 바쁘고 눈코 뜰 새 없이 하루하루가 잡생각으로 지나가게끔 지내시기도 하고요.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난다든지 또 심리나 내면에 대한 문제들을 좀 외부 움직임이나 신체 활동, 다른 두뇌 활동을 통해서 대리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상대에 대한 고심도 좀 줄어들고 덜 생각하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잊고 정리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제 말을 듣고 다시금 이게 좀 떠올려지고 기분이 좀 멜랑꼴리해지실까 두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 감정이 다시 올라왔다는 거는 이번 분이 애써 묻어두고 좀 밖의 활동들을 통해서 대리로 체력을 소비해오다가 잠재된 문제를 다시 긁어 올라오도록 한 거고요. 그렇게 해야 좀 완전히 뽑아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나중에 터지기 직전에 미리 뽑아서 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지금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궁금하신 건 마찬가지이실 텐데, 지금 저렇게 이번 분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답답하게 해도 또 자기가 원할 때 다가오고 교류할 가능성이 높아요. 막상 또 얼굴 보고 만나고 놀다 보면 재밌고 그 전에 앙금있던 마음이 또 씻겨져 내려가고 이렇게 묻어두고 잊은 채로 교류를 하게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리스크가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축제는 영원하지 않고 태양도 계속 떠 있지 않으며 불씨도 언젠가는 꺼지기 마련이고 활활 타오르고 그 기쁨이 클수록 오래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꽃도 언젠가는 시들기도 하는 것처럼요. 그게 마치 내 과한 욕심이나 갈취로 인한 즐거움이나 교류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상대는 그런 쾌락과 즐거움, 교류에 능숙하고 나름 완급 조절을 하면서 그 리스크를 이리저리 잘 피해 다닙니다. 하지만 상대는 원래 그런 고단수의 사람이지만 이번 분은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 분이 상대에게 애정을 더 갈구하고 기다리는 입장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번 분도 일반적이거나 보통의 사람은 아니에요. 도화살도 굉장히 강하고 이성에게 어필되는 매력이 많고요. 이성 교류도 좀 맘만 먹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사람 보는 안목을 좀 기르고 이성과의 만남을 단순 쾌감이나 도파민 충족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게 보고 만나느냐는 나를 사랑하는 태도와 같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은 나를 사랑하면 이번 분을 사랑할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고요. 상대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르시시즘이나 자기애와는 다른 이야기고, 자존감이나 자신을 존중하면 타인도 결국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애가 너무 높아서 타인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고 내가 최고다, 내가 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엄연히 달라요. 이번 분의 나이가 어떠하든 어리고 젊은 시절부터 이 도화살이 강해서 이성들이 쉽게 접근을 하고 관심 갖고 가벼운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똑같이 본인처럼 도화살 강한 이성과도 교류가 쉽게 생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들이 좀 많았을 텐데, 근데 그 경험들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라고 온 경험들이 아니고요. 복숭아꽃처럼 달콤한 향기를 맡고 꼬여드는 벌레들을 이제는 이번 분이 좀 분별할 수 있도록 그 경험이 숙제처럼 주어지는 겁니다. 뭐든지 경험해야 단단해지고 고난을 겪어서 해안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내어주고 그리고 받게 되는 그 순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이 남자건 여자건 좀 보수적인 태도를 취해주는 편이 오히려 더 괜찮은 사람과 인연이 닿을 수 있고요. 요즘 그런 시대냐, 유교 시절이냐 하면서 굳이 그걸 저항하면서 애써 개방적으로 사실 것도 없고, 이번 분은 오히려 너무 개방적으로 다 오픈하면 아까 말한 좀 복숭아꽃에 아무 벌레나 다 들러붙듯이 다 개방해 놓는 문과도 같아서 좀 닫아놓고 이제 정중하게 노크를 하는 사람들만 열어주는 편이 좋고요. 적당히 오픈하고 개방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어차피 이번 분이 그 모든 관심과 교류를 다 감당하시기에는 결국 이번 분도 나름 기준이 또 있어서 이런 사람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있어서 걸러낼 수 있어요. 막상 또 일시적인 행복에 재밌어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을 찾고 계시진 않나요? 오랜 기간 함께할 사람 말이죠. 그건 결국 본인이 선택하에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 사람을 선택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자세만 그냥 취하고 계셔도 돼요. 애초에 이성운이 많은 이번 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좀 은은하고 비밀스럽고 수동적으로 있어도 괜찮아요. 다만 그게 집에만 있으란 얘기가 아니고 외부의 자신을 좀 드러내되 그 자리에서 약간 좀 비밀스럽고 도도하게 행동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어차피 외모나 분위기,
향기를 보고 다가오는 사람이 알아서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수동적으로 있으라 해서 순종적이라거나 끌려가고 다 예스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나름 줏대가 있어서 거절하고 밀어낼 건 밀어내야 합니다. 부드러운 듯 보이지만 강단이 있어야 이번 분에게 좀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 앞서 말한 대로 상대가 연인이 있거나 환승이었거나 바람을 폈던 사람이라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내가 불안정한 상대를 원하면 그런 관계가 나타나고 그런 심리에 계속 맴돌게 되며 결국 신뢰가지 않은 상대와의 관계는 신뢰감 자체가 노력한다고 생기는 건 아닙니다. 내가 불안정한 관계나 어떤 쾌락이나 일시적 즐거움을 좋아하게 된다면 상대 또한 일시적 즐거움만 주고 떠나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냥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속담처럼 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없는 씨앗을 심었으니 그런 열매가 나는 것 뿐이에요. 생각보다 지금 문제 자체를 단순하게 생각할수록 답이 더 쉽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드리면, 이번 분 주변에 인간관계나 만나는 사람들을 다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문제나 상황은요, 개인이 만들어내는 게 맞지만 내가 어느 물에 노는지 울타리에 있는지에 따라 갈릴 수 있어요. 무언가 부정한 것을 추구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과 자주 놀거나 교류를 하면 원래 이번 분도 어렵게 생각한 것을 더 쉽게 선택하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을 수도 있어요. 정말 소중하고 이번 분에게 귀인이 되어줄 사람들 말고는 근데 아마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이번 분 스스로가 더 잘 알 겁니다. 사람을 좀 신중하게 만나고 교류하시면 좋고, 그냥 제가 보수적이거나 고지식한 조언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번 분의 성향과 또 이번 분이 가진 성질들이 특히나 이성관계에서는 좀 이런 보수적인 선택을 하시는 편이 오히려 별탈 없이 잘 지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개별적인 방침을 드린 거예요. 누군가가 이번 분이 좀 바르고 건강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지켜보고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앞서 말한 이 사람부터 제대로 잘 마무리를 지어야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들 새로운 사람도 나타날 겁니다. 이번 분들은 뭔가 지금 궁금한 사람에 대한 마음 정리가 더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개인 심리 상담이 나을 듯하고 따로 문의를 주셔도 좋아요. 그럼 이번 분이 평안한 마음을 되찾고 더 나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면서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양타로로 보는 3번 분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지 볼 거고요. 우선 지금 3번 분에게서 매력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상대는 3번 분이 궁금하고 최대한 대화나 말을 많이 섞고 싶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여러 무리가 보이는 듯 해서 외부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만난 사람으로 보이고, 뭔가 비밀스럽고 좀 알듯 말듯한 3번 분의 모습에 호기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상대는 어떤 모임에서 이성을 만나거나 다른 목적으로 좀 참여했을 수 있고,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냥 그 모임이나 활동을 좀 즐기고 사람들과도 좀 친화력 있게 두루두루 잘 지내기는 하지만, 기회만 된다면 이런 곳에서 편하게 자연스럽게 좀 짝꿍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 상대의 마음의 시야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3번 분이고요. 아직 두 사람은 완전히 개인적으로는 친해지지는 않았을 듯 합니다. 이제 막 참여를 했거나 아니면 완전 개인적으로는 자주 보지 못하고 거의 무리지어서 여럿이서만 만났기도 하고요. 3번 분이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지 않고 약간은 좀 동물로 치면 고양이처럼 좀 신비스러운 느낌도 있고, 사회적으로는 웃고 잘 지내는데도 진짜 본심을 모르겠다. 사람들이 3번 분에 대해서 궁금해는 하지만 다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약간 내성적인 편이고 그런 신비스러운 자신의 분위기나 이미지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스스로도 좀 즐길 수도 있고 그런 컨셉 자체를 좀 추구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또 그게 잘 먹히기도 하는 거죠. 사실 이 사람 말고도 그 모임이나 울타리 내에서 3번 분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은 딱 한 명으로만 특정 짓기 어렵고 여러 명으로 보여지고요.
나이는 좀 또래인 사람들이나 연상인 사람도 포함입니다. 이렇게 다 조금씩 3번분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나 이성적인 호기심, 개인적으로 알아가고 싶은 마음, 연락하는 이성이나 연인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들 어느 정도 마음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근데 3번분은 그런 본인에 대한 관심이나 인기를 즐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무나 너무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싶진 않고 좀 정상적인 사람인지 이성적으로 괜찮은 사람인지 좀 더 두고 보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 3번분이 어느 정도 그런 주도권을 좀 가질 수 있고 관심받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권도 있어요. 괜히 뭐 나 좋다고 금방 마음을 열면 나중 가서 탈나거나 이상한 사람일까봐 두려운 거죠. 약간 이런 느낌, 나는 인성도 좋고 과거 행실, 가치관들이 깔끔하고 건전한 사람이면 좋겠고 괜히 수작 부리고 여기저기 좀 추파 부리는 가벼운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은데 이 중에 그런 사람이 누구일지 아직 모르니까 너무 이르다. 아직은 이 활동을 즐기고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때가 되면 분명 인연이 될 테니까 조급하고 싶진 않다 라는 생각인 거죠. 이성이나 연애 관련 크게 조급하지 않은 3번분은 그런 여유가 있고 내가 막 매달리거나 애써서 사람을 만날 것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혹여나 지금 어떤 모임 활동을 안 하셔도 최대한 이 내용을 들은 시기에는 참여나 가입을 하시면 좋고요. 금방 관심을 받고 그런 기운 자체가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솔직히 말하면 3번분은 본인이 눈이 높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 만한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하셔야 만족스러운 이성을 좀 더 수월하게 만나실 수 있어요. 은근 취향이 까다롭고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마디로 그냥 매일 막 술만 먹는 가벼운 술자리 모임에서는 애초에 3번분이 마음에 들 만한 유형의 사람이 없을 거고 차라리 뭐 전문적인 스포츠나 아니면 자기계발, 또 엘리트들이 모이거나 직업군 관련한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또는 그런 나이대의 활동이 오히려 3번분이 원하는 이성을 만나는데 좋은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지금 그닥 가볍고 쾌락주의 만남은 즐기고 싶지도 않고 급히 외로워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어지간하면 오래 만날 수 있고 미래를 함께 계획할 만한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활동 중인 곳에서는 분명 3번분을 관심 가져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정말로 3번분이 원하는 이상형이 거기 있진 않아요. 관심을 받고는 싶지만 사귈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아마 이것저것 평가하고 따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취미활동 정도로만 참여하시는 건 상관없겠죠. 근데 만약 앞서 말한 기준의 이상형을 찾으신다면 제가 말한 류의 모임을 다시 찾고 새로 참여를 하시면 그곳에서는 말씀드린 유형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3번분은 상대 나이나 외모보다도 뭔가 상대의 일에 대한 가치관, 철학, 인성, 내가 배울 점이 있는지를 유독 보기도 하고 사실 외모도 좀 보긴 합니다만 1순위는 아니에요. 좀 따지는 기준이 명확하고 이는 과거 경험에서 비롯한 탄생한 기준들입니다. 내가 그런 걸 감안하고 만났을 때 점점 단점이 드러나니까 애정도도 그만큼 좀 줄어들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활동 중인 곳에서 뭐 나올까 말까 고민 중이시라면 사실 나와도 상관없긴 해요. 그 모임의 취지가 뭐 즐겁다면 계속 하셔도 무관한데 그게 목적이 연애라면 그닥 도움되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볍게 다가오는 사람만 무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간간히 그 모임에서는 자신의 좀 이성 유무를 숨기고 불건전한 의도로 참여하는 분도 가끔 있을 수 있어서 항상 이성이나 사람을 조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이성 눈에 쉽게 드는 3번분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3번분은 솔로 기간이 좀 길고 가벼운 썸이나 연락만 주고받다가 흐지부지 끝나거나 이 모임 외에도 여러 차례 참여를 해보고 불발되고 잘 안 돼서 좀 지친 마음이고 포기할까 생각도 하실 텐데 물론 이해는 3번분이 눈이 높은 것도 한몫하긴 하는데 모임 선택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도 있고
그리고 본인에게 관심 있어 보이지만 끝까지 뭔가 너무 말이 없고 조용하거나 속을 알 수 없는 포지션에 취하게 되면 관심이 가더라도 점점 더 적극적으로만 다가가기에도 상대들도 용기가 줄어들고 그냥 나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 하고 금방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처음엔 다가가고 먼저 관심 가져도 티키타카가 오고 동등해져야 더 가까워질 텐데 뭔가 상대만 해야 하고 3번분은 기다리기만 한다면 당연히 지속성이 좀 떨어지고 관계 발전이 끊기게 됩니다. 근데 아마 3번분이 너무 빠른 속도나 과도한 적극성에 흥미가 별로 없고 설레는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아마 좀 뜨뜻미지근하고 애매모호하게 반응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느긋하고 조용하면서 잔잔한 조곤조곤한 성향들이 모일 법한 모임이 좋겠죠. 사실은 너무 액티비티한 것보다는 조용한 취미의 모임이 더 낫긴 합니다. 물론 그 외 액티브한 모임이어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평균적으로는 많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건 애초에 3번분의 이상형이 너무 시끌벅적하거나 적극적이고 예를 들어서 불도저 스타일이거나 직설적인 스타일보다 약간 궁금증을 유발하고 신비스러우며 느긋하고 여유로운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관심받고 대시받는 건 좋아도 저런 성향의 사람은 급하게 대시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과 속도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주세요. 남들은 처음 보자마자 이상형이다, 마음에 든다, 사귀고 싶다 한다면 그 사람은 첫인상은 나쁘지 않아도 아직 이 사람의 일부만 보았으니까 더 지켜보고 싶다, 또 성향과 성격을 더 알아가고 싶다, 나랑 잘 맞을지 아닐지 궁금하다, 이렇게 단계별 타임라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상형과 교류를 할 때는 첫인상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진득히 오랜 시간을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차라리 너무 꾸며진 모습보다 솔직하고 털털한 모습이 좋아요. 이처럼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3번분에게 관심 있는 이성이 여럿 있고 사실 본인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겠지만 외로워서 그럴 수 있어도 정말 3번분의 이상형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 좀 더 원하는 이성상은 다른 모임 활동을 새로 참여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곳에서는 연상의 이상형과 만날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그럼 3번분의 이상형을 만나기 염원하면서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양 타로로 4번분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지 볼 거고요. 우선 4번분은 본인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궁금하겠지만 어떤 특정 사람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 궁금하신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지금 4번분과 교류 중인 사람이고 어느 정도 편하고 잘 지내온 관계고요. 사실 친구 관계로 지내온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동료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론 나에게 관심 있는 여타 다른 이성도 궁금하지만 특히나 그게 이 사람일지 궁금한 거죠. 근데 상대도 그렇고 4번분도 그렇고 자신의 속내를 막 쉽게 대놓고 드러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숨기지도 않고 좀 은근한 플러팅, 헷갈리게 하는 표현이나 챙겨주는 행동, 나를 이성적으로 생각하는지 그냥 편한 친구 정도로 보는지 애매모호한 느낌인 거예요. 근데 지금 관계 자체도 나쁘지는 않으니까 조급한 건 아닌데 사실 이제는 좀 시기적으로 두 분이 관계 발전은 하시면 좋은 시기라고 해요. 이제 4번분은 이 사람에게 좀 다른 방향성을 내어줄 준비, 그리고 썸 탈 준비, 연애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애매하게 툭툭 그린라이트인지 아닌지 직접적인 표현 없이 지내기에는 이미 서로에 대한 관심도와 마음, 궁금증이 친구와는 좀 다른 느낌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둘이 있을 때 재밌고 편안하고 두근거리고 그러면 연인으로서의 교류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서로가 정말 동성처럼 느껴지면 아닐 수 있지만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시간 내서 연락하고 만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요즘에는 연락이 좀 정감 같지 않거나 교류가 약간 줄어든 느낌, 그리고 애매한 감정들, 상대가 나에 대한 관심이 줄었나? 아니면 그냥 편한 지인 정도였던 건가? 이런 생각들이 연이어지면서 좀 지치고 필요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상대가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는 상태입니다. 상대는 신중한 편이고 한번 결정하면 확고한 타입이고, 특히 상대도 4번 분과의 관계에서 이 결정을 가볍게 하고 번복하거나 막 기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지금 이런 중요한 결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다만 상대도 4번 분이 정확히 자기를 친구나 지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지, 이성적으로 정말 관심이 있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는 좀 모르겠다. 내가 연락을 안 하면 4번 분도 안 하려나? 나에 대해 궁금해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 보이기도 하네요. 굳이 이런 경우에는 기다리지만 마시고, 밀당도 굳이 하지 마시고, 연락을 그냥 먼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 행동들이나 먼저 다가가는 손길들이 상대의 그런 확고한 마음 결정이나 결단에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도 두 분은 충분히 친구나 지인에서 더 발전 가능한 관계고요. 다만 상대도 4번 분도 그런 고민이 동시에 있어요. 잘 지내는 친구나 동료인데 괜히 사귀어서 이런 좋은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친구로서는 좋았는데 연인으로서는 별로면 또 어떡하지? 이 감정이 그냥 사람으로 좋은 건데 내가 지금 좀 착각하는 거면 어떡하지? 좀 더 잘 지내보다가 나중에 결정을 할까? 지금 너무 급한 건 아닐까? 그리고 주변의 겹지인이나 아는 사람 또는 울타리 내에서 축하를 받는 거는 뭐 좋겠지만, 또 만약에 싸우거나 나중에 헤어지면 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간섭하는 건 또 너무 싫은데, 막 이런 식으로의 막 복잡한 생각과 잔걱정들이 지금 많습니다. 물론 나름 두 분은 이게 잔걱정이 되지는 않겠지만 친구나 동료 이상의 발전도 가능한데, 그 가능성을 너무 낮게 보고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두 분은 꽤 오래 유지될 관계라서 지금 당장 급하게는 시작 안 하셔도 되고요. 신중하게 결정해도 되고, 당장은 친구나 동료로 좀 지내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그러기 전에 4번 분이 좀 지치고 포기할 수는 있어서 본인이 먼저 다가가는 것도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 분 인연이 워낙 연인으로서의 관계가 좀 더 가깝긴 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고, 생각지 못한 순간에 상대가 갑자기 고백을 하고 하루 만에 좀 연인 관계로 확 바뀔 가능성이 커요. 사실 두 분의 관계 발전은 매우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마치 드라마의 절정 장면처럼 말이에요. 주인공이 고백을 해서 막 배경음악이 깔리고 드라마틱하게 시작되는 그런 바로 장면이 4번 분의 연애 시작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적으로 형식적 만남이 아닌 잘 지내온 친구나 동료 관계에서 다른 마음이 피어나는 그런 흥미로운 소재가 있죠. 시작이 쉽지 않고 나름 고민은 좀 길었어도 시작은 불씨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또 여럿이서 같이 만나게 된다면 그 이후 따로 빠져나와서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고, 개인적인 연락을 점차 늘려나가시면 이 흐름에 좀 더 시너지가 가해질 거예요. 어쩌면 4번 분은 이성 교류나 연애에 항상 받기만 하거나 내가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다가오는 사람 안에서만 만나오지는 않으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때론 다가가야 하고 먼저 관심을 보여야 할 것 같은 상대에 대해서 쉽지 않네.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들고 또 현타가 올 수는 있는데, 오히려 상대도 4번 분과 좀 비슷한 인물이라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그런 성향을 내 입장에서 좀 이해해 보려고 하면 왜 그런지 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추가로 이 사람이 아닌 그 외 4번 분을 떠올리는 이성도 있는지 추가로 봤는데요. 그 사람은 지금 4번 분과 연락과 관계가 끊겨 있고 아직 상대가 4번 분에 대한 소유욕이 좀 남아 있고 아쉬움도 좀 커 보입니다. 물론 지금은 인내를 하고 연락은 안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런 말 뭐하지만 상대는 성욕이나 관계적인 욕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좀 커져서 자주 떠올리는 상태예요.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진 않고
이전에 4번분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이성 문제, 특히 성적 문제를 가진 사람이고 지금도 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비슷한 행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서 말한 사람 외에 4번분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은 이런 과거 인물로 보여지네요. 이러나 저러나 다시 엮여서는 또 감정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에 좀 유의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어서 조언을 좀 추가로 드리면 조심스러운 것도 알고 신중한 것도 알지만 그만큼 4번분이 이전보다 더 편안한 연애를 할 수 있을 거라 보여져요. 관계나 이 사람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상대가 4번분에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행복한 연애를 하기보다도 사람을 잃어본 두려움이 더 아프게 남아있어서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분명 감정이 있는데 가만히 방치한다고 이게 뭐 아무렇지 않게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친구나 동료로서도 애매하고 더 이상 편하지만은 않은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 지금 뭔가 앞서 말한 것처럼 연락이 줄고 교류가 줄었다고 해서 마냥 서운해하고 혼자 판단하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것도 4번분께 좀 필요한 용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달달하거나 원하는 대답이나 리액션이 아니어도 그 사람의 기억에 남고요. 그 사람은 지금 고민의 시간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당장은 그 사람의 말보다 행동과 눈빛을 보세요. 당신에게 하는 행동과 눈빛에서 그 사람의 진심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 이 리딩을 듣고 나서 한번 상대에게 먼저 연락을 바로 해보세요. 하지만 그러기 전에 조금 더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개인 상담으로 오셔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4번분이 상대와의 한 단계 발전된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양타로로 5번분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지 볼 거고요. 우선 지금 5번분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한 명이 보여지긴 해요. 이 사람은 이전에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고 사이도 좋았던 사람이고요. 어쩌면 좀 썸이었거나 정말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잘 지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5번분께서 상대가 좀 애매하게 굴어서 기분이 상했고 연락을 아예 끊은 건 아니지만 연락 패턴이나 답장 속도도 좀 줄어들고 만남도 줄어들어서 좀 끊긴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그런 달라진 텐션의 5번분을 좀 떠올리면서 그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이 그렇게 애매하게 행동한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5번분 자체도 상황을 즐기거나 그냥 여유롭게 두기보다는 뭔가 좀 성격이 급할 수 있고 세심한 편이라 상대의 어떤 말이나 행동 그리고 의중을 디테일하게 좀 따져보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연락이 올 수는 있습니다.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라서 그냥 서로 가벼운 답변이 오가고 뭐 근근히 연락은 이어갈 수 있어요. 근데 상대가 그리워하는 이유는 그만큼 본인이 5번분과 잘 맞고 즐거웠던 시간들이 계속 떠올라서라고도 하고, 무엇보다 5번분이 상대에게 굉장히 잘 챙겨줬어요. 말이나 행동도 그렇지만 선물도 챙겨주고 가끔 뭘 사주기도 하고. 근데 5번분은 목적과 의도가 좀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잘해주지 않는 5번분이고 상대에게 호감이 있고 이성적 관계나 발전, 뭔가 상대가 나를 더 좋아해주지 않을까 싶은 바람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특히나 썸관계였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히려 5번분은 상대보다 더 순수하고 직결적으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상대가 너무 받기만 한다고 느끼거나 그래서 더 이상 뭐 어쩌자는 거지 싶은 상대만 마음 편한 상황을 보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고 포기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좀 타이밍에서 어긋난 부분도 있고요. 상대가 5번분이 곁에 있을 땐 모르다가 떠나고 나서 그러니까 나중에서야 반성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5번분은 더 노력할 게 없긴 해요. 이미 상대에게 잘 해줬고 어느 정도 상대가 바보가 아닌 이상 당시에는 뭐 몰랐더라도 지금은 이게 다 애정 표현이고 호감의 표현이었겠구나 알았을 텐데
거기서 이제 상대가 먼저 적극적으로 말을 하거나 자신의 그런 그리운 심정을 말하던가 해야겠죠. 이후에 5번 분에게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또 다른 이성운이 있습니다. 약간 5번 분도 좀 궁금해지고 상대도 5번 분을 궁금해 하는데 뭔가 알 수 없는 묘한 기류가 흘러서 5번 분의 설레는 마음에 다시 불이 지펴집니다. 근데 또 방금 앞서 말한 일시적으로 멀어진 이 사람에게도 장문의 메시지나 카톡 등이 온다고 하거든요. 상대도 나름 고심하고 고민해서 말을 해오고 아까 말했듯이 연락이 줄고 관계가 멀어진 걸 인지하고 자신이 5번 분을 보고 싶어 한다는 생각에 반성을 하고 글을 적어갑니다. 이 메시지도 받고 새로운 사람과의 묘한 기류도 흐르는 5번 분은 사실 만족감이 좀 높아요. 이전에는 애써도 되지 않던 관계에서 지금은 두 사람 이상의 애정을 받으니까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5번 분은 연락이 온 기존 9패에게 기회를 주고 마음이 더 열릴 것으로 일단 보이긴 하거든요. 새로운 사람도 나쁘지 않은데 이 사람과는 그냥 좋은 관계, 지인, 좀 아직 좀 더 지켜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향한다면 아무래도 3번 분이 지금 자신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궁금한 그 사람, 기존의 인물이 연락이 오면 당장 본인도 끊어내고 싶지는 않았고 어쩌면 저런 애정 표현을 좀 기다려오기도 했기 때문에 기다린 소식이라 좀 쳐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좀 정성스레 적어나간 메시지에 마음이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니까요. 근데 하나 말씀드릴 건 상대가 그런 메시지가 왔을 때 결과론적으로는 여전히 성격상 애매하게 할 수는 있어서 그럴 때는 그냥 연락 와서 뭐 기특하다 하시고 끝낼 게 아니라 분명하게 좀 물어보심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는 우리 관계에 대해 어떤 의도로 말한 건지 말이죠. 어떤 호감의 종류인지, 그저 연락이 안 돼서 아쉬워서 그런 건지 따져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처음부터 뭐 따지고 들어가고 딱딱한 대화로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애매한 표현에 쉽게 넘어가다가 이제 5번 분께서 스스로 너무 옳은 기대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중에 되어서야 혼자 설레발 치고 실망하고 그런 경험을 이미 또 하신 5번 분이라서 이거 자체를 너무 달콤한 프레임만 씌우고 바라보기보다는 좀 진솔한 대화가 오히려 5번 분에게 이롭다고 보여져요. 물론 유형을 다 딱딱 칼로 재듯 나눌 수는 없지만 보통 애매하게 자주 말하는 사람들은 회피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좀 입을 다물기도 하고요. 만약 경험상 애매한 행동을 자주 취했던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은 언제든 자기 감정 기복에 따라서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미리 감안하시는 편이 좋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5번 분에게 안정감을 줄 거라는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마음 한켠은 좀 그런 욕심을 좀 내려두는 게 낫다는 거고요. 그리고 즐거운 시간에는 한참 즐거워하다가 싸우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연락이 줄거나 말을 안 하거나 도망가기도 하는 겁니다. 원래 즐거운 시간보다 문제 상황에 직면할 줄 아는 사람이 멋있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면 되도록이면 5번 분은 한결같은 사람을 만나시는 게 좋아요. 재밌고 매력 있어도 너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거나 지루할 틈은 물론 없겠지만 차라리 좀 듬직하고 우직한 사람이 나아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볼 때마다 새로운 사람은 뭐 매력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조차 스스로 여유가 없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인 거고 또 자기 통제가 낮은 편이라서 좀 감정이 불안적이거나 회피적이거나 결과나 마무리를 잘 짓지 않으려는 경향 등이 있을 수 있고 뭔가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미루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나 행동을 생각하지 않고 뱉거나 사고를 잘 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5번 분뿐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누구에게나 추천드리지 않긴 해요. 물론 나는 그런 특이한 사람이 좋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재밌으면 뭐 그게 좋으면 만나셔도 상관없는데 아마 5번 분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는 있어요. 그냥 조금 속이 단단하고 차분하고 안정적인 사람이 오래 만나기에는 좋다는 겁니다. 5번 분이 사실 진짜 바라는 이성상은 그러한 성격인데 그쪽으로는 빠르게 눈길이 가지 않고 존재감 자체가 막 단시간에는 없다 보니까
5번분 시야에는 들어오지 않는 거죠. 너무 뭐 외모나 매력만 당장 보기보다 그쪽이 더 잘 어울린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5번분이 너무 외모나 매력만 당장 보기보다는 앞서 말한 그런 사람들도 한번 지켜봐 주세요. 한마디로 성격이, 그리고 무게감이, 분위기가 멋진 사람을 찾아보세요. 차라리 그런 사람이 주변에 너무 없으면 소개를 받아보시거나 가족이 이어주는 사람과 만나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뭐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인, 사무직, 그리고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한 번 만나면 좀 오래 만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어지간하면 연하 제외의 연상이 좋고요. 술도 그닥 잘 지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좋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하고 너무 모범생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그런 사람이 5번분과 좀 잘 맞아요. 그래서 뭐 무조건 일반화 시킬 순 없지만 평균적으로 직업이 뭐 프리랜서 계열이거나 예술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막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뭐 이성 친구나 술자리가 많은 사람도 이제 동시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선택은 물론 5번분이 하시겠지만 도움이 될까 해서 좀 첨언을 드렸어요. 그럼 5번분의 진정한 짝꿍을 만나길 바라면서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